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지난 기획 취재에서 신림 공영 차고지 이전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스 AS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저는 지금 신림중학교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부지에는 각종 자재 임대업체와 화해업체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부지라는 데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어 약 10년간 저류조 공사 계획 포함에 이어 토지 보상 등 여러 문제가 얽혀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올해 초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오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무단 점유자들이 지작물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서 공사는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애당초 수십 년 전 이곳에 사업장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도 들은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무단 점유자로 만들고 수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주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선은 무단 점유율 얘기를 하기 전에 신림 공영 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기존의 신림 공영 차고지 부지는 강남 도심으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던 옛 289번 버스의 종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289 종점이라고 불렸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입주민이 늘고 또 CNG 충전소까지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스 폭발 사고 우려에 대한 그런 민원이 거세져서 이전이 결정이 됩니다. 네. 지난 2010년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3년까지 서울대 정문 맞은편 공터로 이 신림 공영 차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저류조 공사 계획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부지에 도림천 지류의 범람을 막기 위한 이 빗물 저류조 공사 계획이 포함이 되면서 이 차고지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토지 보상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올해 들어서 토지 보상비 287억 원 중에서 266억 원을 지급하면서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네. 서울시로 등기 이전도 마쳤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무단 점유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무단 점유율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 공사 예정 부지에 어떤 지작물들이 좀 들어서 있습니까? 현재 부지 안에 자리한 점유물들은 이제 H빔을 만드는 강제 임대업체 그리고 네. 가설자재 임대업체의 자재 야적장과 화해업체, 비닐하우스 등 크게 7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토지주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내고 네. 이 사업을 해온 만큼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 비용을 받지 않고서는 이 지작물들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점유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금을 세금대로 다 내는데 이제 세금을 10원도 받지 말든가 불법이면 아예 단속을 하시든가 처음부터. 근데 여지껏 37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 그동안 지상권 저기는 줘야지. 지주분들은 받아가세요. 말하자면 땅세를 다 자기 땅이니까. 근데 우리 지상권에 아무리 세입자라 해도 세입자 보장을 이렇게 안 해주니. 네, 들어보신 것처럼 이들은 이제 이전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 비용을 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해당 네. 시설물들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애당초 사업 부지가 공원 용지였기 때문에 무허가 시설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변상금을 청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지난 3월 13일까지 점유물 자진 철거를 요구했는데 네. 이 점유자들이 불응하자 이후 무단 점유물 4건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네.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무허가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 보상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그분들이랑 소송이 끝나는 동시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애초부터 해당 부지가 공원 용지였다는 건데,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점유자들이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점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장소에 들어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도 해준 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곳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랬겠죠. 그래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이 관악구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임야라든지 공원 지역에 대한 불법 시설의 장속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2010년도부터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때부터 2010년부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2010년 이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런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지금의 무단 점유율들이 좀 쌓이게 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 이 점유자들에게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 명령, 또 이제 건축 강제 이행금 부과 등 뭐 행정 처분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뒤늦은 조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건축물이 합당하게 건축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갔었는지 그런 것을 추진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서울시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이 점유물들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인데요. 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 점유자들과 또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사이에서 정작 현재의 문제를 초래한 관악구청은 사실 좀 살짝 문제에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말 뭐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부실한 행정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불법을 양산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까지 지연시키는 그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